이제 질문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장애급여 청구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나중에 한번 장애급여 청구서 다운받은 거 가지고 같이 이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장애급여 청구서 양식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PDF 형식으로 다운받으셔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HWP 파일 형식으로 다운받으셔 갖고 이게 이제 타입으로 해갖고 직접 컴퓨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 장애급여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무과의 산재 담당 직원한테 장애급여 청구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대행해서 해 주세요 하면은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래서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장애급여 청구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같이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양식이 장애급여 청구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 게 이제 2023년 7월 5일자 이제 개정된 서식 별지 이제 11호 서식이 있는데 별지 이제 11호 서식이 이제 장애급여 청구서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 장애급여 청구서 요 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급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 예방관리도 2년 정도 이제 합병증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휴업급여는 안 나오지만 요양기관처럼 휴업급여는 안 나오지만 병원에 약이나 이런 거 타거나 물리치료 간단한 물리치료하는 합병증 예방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이 두 군데다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요 위에 메뉴에 보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하는 거니까 우리가 작성할 필요 없고 요 산재근로자란에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산재근로자란에 성명, 본인 이름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거 내 이름을 적을 뻔했네.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하죠. 예. 홍길동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생년월일 본인 생년월일을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1980년생이다. 그러면 1980년 1월 1일생이다. 그러면 01월 01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해발생일은 사고 이제 최초 요양급여 신청했을 때 냈을 때 재해발생일 적으셔 내시면 되고 그게 내가 재해발생일을 언제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셔갖고 그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을 발급을 받아보세요. 그럼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그 재발생일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재발생일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6월 30일 날 발생했다. 그럼 6월 30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령계좌의 경우에 수령계좌를 변경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경우에 변경 안 하겠다 하면 아니요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근데 변경을 지금 휴업급여 받으시는 수령계좌에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예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 휴업급여 받으시는 계좌 그대로 받으시면 되니까 굳이 수령계좌 변경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니요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희망지킴이 통장이라 그래갖고 압류금지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빚이 많아갖고 다른 사람들이 압류 같은 게 들어올 염려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휴업급여 받던 계좌는 압류금지 계좌가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요거를 갖다가 그 수령계좌 변경하십니까? 하고 예에다 체크하고 여기 보험급여 전용계좌, 희망지킴이, 압류금지 계좌 여기다 체크를 하셔갖고 그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 가셔갖고 희망지킴이 통장 만드셔갖고 요 계좌, 희망지킴이 통장 계좌번호 적으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라면 옛날에 쓰던 그대로 그 계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여기는 아니오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사항 관련해 갖고 재해 발생 이전에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장애가 남은 사실이 있습니까? 했을 때 요 재해 발생 전에 이제 장애가 있었던 경우 그래서 내가 원래 다리가 불편했던
서 다리 쪽이 뭐 장애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장애가 있던 분은 예하고 아닌 분은 그냥 아니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장애가 남은 경우, 그 다음에 이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의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이제 회사로부터 뭐 회사로 손해배상 합의를 했다 하면은 예 하시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따로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받은 경우에는 요 수령금액 이런 거 잘 저기 적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비, 뭐 장애 진단하고 장애 판정 받기 위해서 교통비가 발생한 경우에 뭐 이송 비용 얼마 해갖고 이렇게 내시면은 이송 비용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 예방 관리 받고자 하는 부위 관련해 갖고 그 상병명, 자기 본인 상병명, 합병증 예방 관리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신청서에 체크하신 분 같은 경우에 상병명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크게 적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 기재 내용 확인하고 위와 같이 장애급여 뭐 이성비 합병증 예방 관리에 청구합니다 해갖고 뭐 청구하실 때 날짜 있죠. 뭐 오늘 날짜로 할거요. 2024년 10월 30일 날짜 적으시고 이제 본인이 청구하는 거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홍길동하고 사인하고 전화번호 뭐 010 1234 뭐 5678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구 대리인이 뭐 가족분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 뭐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 청구인의 홍길동하고 대리인 해갖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출에 대한 동의서, 요거 제출에 대한 동의서는 이게 그 병원에서 대신 이제 대행해서 해줄 때 요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게 된다 그러면 요 제출에 대한 동의서 요거는 작성하실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만약에라도 저기 병원에서 대신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청구인은 본인은 여기다가 그 홍길동하고 이렇게 쓰고 하면은 저기 병원 원무과에서 쓰라는 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쓰라는 대로 쓰고 아니면 병원 원무과에서 알아서 쓰고 사인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우리는 지금 이제 본인이 장애급여 청구서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느냐 보는 거니까 본인이 작성할 때는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급여 청구서 제출 대행에 대한 동의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동의서 할 때는 병원에서 대신해 줄 때 동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정보 뭐 이용 동의서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날짜 쓰시면 되고 이게 다예요. 이게 장애급여 청구서가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은 그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돈 들여갖고 장애급여 청구서 대신해서 장애급여 청구 대신해서 해주세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시듯이 이름하고 사고일자하고 생년월일 쓰고 이름 쓰고 밑에 사인하는 거 빼고는 쓸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뒤에 보면은 요 장애 진단서하고 그 첨부 서류가 이제 붙어 있어요. 장애 진단서랑 이제 각종 소견서들 있죠. 이런 것들. 요거는 병원에 내시면은 병원에서 알아서 그 장애 진단서랑 소견서, 그다음에 의료 영상 자료 이런 것들 다 줘요. 그러면 그거 이제 그런 거 첨부해 갖고 앞에 맨 앞장 요 장애급여 청구서 한 장하고 첨부 서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장애 진단서, 그 다음에 각종 소견서, 검사 자료,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자료, CD, 첨부해 갖고 내면은 장애급여 청구로 끝이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장애급여 청구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장애급여 청구할 때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경우도 어디에요? 그 병원 원무과에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뭐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병원 원무과에서 여기 좀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사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장애급여 청구서 작성 방법 같이 장애급여 청구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장애급여 청구서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은 요양 중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또 장애급여 청구서
청구하실 때 다시 박변TV 들어오셔갖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장애급여 청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 모르면은 그거 돈 들여서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이렇게 돈 들여서 괜히 뭐 아무것도 하는 것 아까 보셨듯이 뭐 쓰는 것도 별로 없는데 돈 들여갖고 자 누구한테 맡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병원 업무까지 맡기면 공짜로 다 제출까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는 경우에도 이제 병원에서 원무까지 안 해준다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하는 경우에도 방금 보신 것처럼 그 간단한 장애급여 청구서 양식에다가 첨부 서류 첨부해갖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거든요. 예.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뭐 몇백만 원, 뭐 성공보수까지 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몇백만 원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